안녕하십니까. 데비스트림 파운데이션입니다. 잠시 후 프리젠테이션이 시작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를 오늘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제퍼리 페퍼콘 박사입니다. 저는 지원 케어와 생존자 디렉터로 MGH 암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강의 내용은 위암 생존자를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치료가 끝났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 이제 환자분들이 치료를 끝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오셨고요. 여기에는 진단과 어려운 생검, 그리고 화학요법, 수술도 하셨고, 그리고 방사선 치료도 하셨고,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자, 이제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길을 잃었다 이런 느낌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암 생존자 케어의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를 해야 될지, 언제 얘기해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그 얘기를 해야 될지, 그리고 어디에서 얘기를 해야 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건강한 그 삶의 스타일로, 방법으로 다시 천천히 옮겨간다든지, 거기로 이제 다시 돌아간다든지 하는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진단과 치료에 대한 질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병의 그 증상에 대해서 어떻게 매니지를 해야 될지, 어떻게 조절을 해야 될지, 그런 질문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치료에 있어서 이제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그런 영향도 있고요. 이런 암 생존자의 케어의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잘 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네, 292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암 생존자죠.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이 어널라이시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 논문은 이제 더 온컬러지스트라고 하는 논문에서 나온 것인데요. 각 개인이 어떤 그 케어가 필요할지에 대한 것을 이제 분석을 한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별로 그렇게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있고요. 또 두 번째 클러스터는 그 신체적인 그 필요, 그리고 세 번째 클러스터는 그 정신적인 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약간 이 필요가 여러 군데 이제 흩어져 있는 그런 네 가지 클러스터로 나누어지더라 하는 것이 결과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스크린이 필요한 건데요. 스크린이 필요합니다.
생존자 케어 모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케어와 암 클리닉에서 할 수가 있겠는데요. 정신 종양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물리치료, 생활 방식 의학, 뇌 독성 클리닉, 그리고 심장 종양, 성 건강 이렇게 이제 크게 나누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질병 그룹 내 생존자를 집중해서 방문을 하고 그리고 또 1차 케어가 필요한 그대로 또 각 개인이 필요하신 대로 특별한 서비스를 또 더해서 레퍼럴을 해드리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생존자 평가라고 하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NCCN에서 제공을 하는 것인데요. 여러 가지 생존자의 걱정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쭉 나열을 했습니다. 저희에게 이제 챌린지라고 하면 그 현재 있는 서비스와 또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과의 이제 연결이 필요한데요. 위식도암요법의 그 휴속 효과 혹은 뭐 다른 뭐 나중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부작용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냐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신적인 그리고 음식을 삼키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든지 어 그리고 체중 감소, 설사나 굉장히 신경적인 문제 그리고 뼈의 건강 어, 피로하라든지, 그리고 심장, 그리고 뇌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증상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피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피곤은 그 왜 위식도암 진단 혹은 치료 후에 이제 피곤함을 많이 느낄까 하는 질문들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그 이유들이 있겠죠. 여기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잠을 잘 못 주무신다든지, 우울증이 있다든지, 분노나 염려 같은 것이 있다든지, 재발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체중이 감소하고, 그리고 빈혈, 그리고 뭐 설사라든지 뭐 이런 장의 문제, 그리고 카디악 독성, 심장 독성, 그리고 암이 재발하는 것 등 실제로 재발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신경을 이제 쓰시게 되죠. 자, 이 중에서 재발에 대한 공포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노말이고요. 또 암 위협이 물리적으로 사라지면 재발에 대한 생각이 이제 나게 되는 것인데요. 재발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이 나게 되는 거죠. 재발에 대한 공포는 굉장히 자연스럽고 정상입니다. 85% 정도의 생존자들이 약간 공포를 느낀다라고 대답을 하셨고, 53%는 굉장히 공포를 느낀다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 신체적 증상에서 오는 스트레스나 분노나 스트레스와 관련돼서 오는 그런 부정적인 생활 방식으로 이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알코올 섭취가 증가한다든지 운동이나 활동이 감소하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런 모든 어려움, 느낌, 그 우울, 스트레스, 걱정, 두려움, 떨림, 이런 공포, 이런 것들에서 좀 더, 미래지향적이고 행복하고, 사랑을 느끼고, 친구라든지, 그리고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 어, 파지티브한 생각, 이런 식으로 방향을 틀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저희 센터의, 의무이기도 하고요. 자, 여러 가지 걱정들이 있을 수 있죠. 암의 그 비간접적인 그런 그 코스트들, 그 비용들이 있는데요. 어, 그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암이 없어진지를 어떻게 아는가? 아, 글쎄요. 암의 수술로 그리고 또 이미징으로 저희가 암이 없어진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저희는 항상 걱정을 합니다. 재발을 할까 하는 것인데요. 과연 이 실제적으로 재발을 하는 위험이 어떨까요? 병기별로 그리고 암 종류별로 치료를 뭘 받았는지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래서 재발 위험이 1, 2년 안에 이제 재발 위험이 70% 정도, 5년 내에 재발이 없으면 90% 이상이 이제 완전 치유가 됐다고 이제 보통 생각을 합니다. 정기적인 영상 검사 그리고 실험실에서 이제 여러 가지 뭐 피검사라든지 그런 것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생존자의 서바이버십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팔로우업을 하시는 것을 권고해 드리고 있는데요. 처음 1, 2년 동안은 3달에서 6달마다 이제 팔로우업을 하셔야 되고요. 다음 3년에서 5년 사이에는 6개월마다 그리고 12개월마다 팔로우업을 하시는 것을 권고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매년 이제 팔로우업 하셔도 되고요. 팔로우업 하실 때는 랩, 그 실험실에서 이제 검사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스크리닝을 이제 하시게 되시고요. 또 병기에 따라서 1년 동안 6개월마다 내시경 검사 이제 하시고 그리고 3년에서 5년 사이에는 매년 이제 하시게 되고요. CT는 병기에 따라 다르긴 하는데요. 1기는 증상에 따라 그리고 2기에서 3기 사이는 2년 동안 매 6개월에서 12개월마다 이제 CT를 하시는 것을 공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진단을 하거나 뭐 이럴 때 새로운 희망이 이제 있다고 합니다. 이제 연구자들이 밝힌 바에 의하면 어, 순환암 세포에서 나오는 순환암 DNA라고 하는데요. ctDNA라고 합니다. 다른 뭐 강의하셨던 분들 이 ctDNA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자세히 해주셨겠지만 제가 잠시 얘기를 드리자면 이 혈액 검사에서 암세포에서 DNA 검사를 이제 하게 되는데 액상 검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액상 검사는 이제 피 검사에서 하게 되는데, 이제 혈액 속에 있는 암세포, 돌아다니고 있는 암세포의 분자적인 성질을 규명을 하는 것입니다. 잠재적으로는 예후가 예측이 가능하고요. 또 요법 가이드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반응 평가에 이용이 가능하게 되는데요. 이 사람이 잘 듣고 있는지, 약이 잘 듣고 있는지, 요법이나 치료가 잘 듣고 있는지 아닌지 이런 것을 평가할 수 있고요. 또 암의 재발하는 데 있어서의 평가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위암과 다른 암의 사용을 증명하기 위한 연구 진행이 이제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암 생존자들이 느낄 수 있는 위절제술 후에 이제 증상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을 수가 있죠. 입맛 저하, 식욕 상실, 조기 포만감, 그러니까 조금만 먹어도 굉장히 배가 부르다라고 느껴서 더 먹고 싶지 않아지는 그런 경우죠. 그리고 역류가 있고요. 삼키기 어려운 그런 점이 있습니다. 메스껍거나 구토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설사나 변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질이 낙후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체중 감소는요, 그 수술 후에 체중을 정기적으로 모니터해서 안정적인가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먹기 힘들게 하는 이런 증상을 관리할 수 있는 팁을 좀 이용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어, 말하자면 자주 조금씩 이제 식사를 하시는 것 좋고요. 식사 사이에 음료는 금지를 하셔야지 이제 많이 드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영양사와의 영양 상담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체중 감소가 계속되면 의학적, 정신사회적인 검사가 필요합니다. 뼈 건강도 저희가 신경을 써야 되는데요. 운동이 중요하죠. 그리고 NCCN에서 공고하는 바에 따르면 걷고 또 타이치 같은 운동을 한다든지 물리치료를 한다든지 그리고 춤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비타민 D가 이제 뼈 건강에 좋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거고요. 그리고 졸레드로닉산 그리고 데노스밥 같은 것들이 뼈 건강에 이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옵션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77년에서 2022년까지 이제 전망을 보면 미암 생존자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1971년에 3밀리언에서 이제 시작을 했다고 하면 2022년에는 20밀리언까지 이제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주변에 암 생존자가 많게 됩니다. 저희 MGH 암 생존자 프로그램 서비스에서는 여러 가지 것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소셜 워크에서부터 시작해서 정신과적인 그 종양 관계된 그런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서바이버십에 대해서 이제 클리닉을 열고 있습니다. 많이 방문해 주시고 또 관심을 가져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왜 서바이버십에 대해서 케어를 해야 될까요? 저희가 팔로우업 데이터를 다시 한번 요약을 이제 해보겠습니다. 환자들은 주치의와 암 전문의를 보면 더 알맞는 스크린을 받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환자들은 그 주치의만으로 안전하게 팔로우업이 가능하기도 하고요. 근데 모든 환자가 다 주치의만으로 이제 모든 팔로우업이 가능한 것은 안전하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주치의를 잊지 마시고 또 암 전문의와 같이 의논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이제 잘 생활을 하시면 아주 건강한 삶으로 다시 돌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 강의를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데비스트림 파운데이션이나 아니면 저에게 직접 연락을 하시면 제가 친절히 답해드리겠습니다. 제 하버드 이메일 어드레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어, 여기 ethics doctor P 저의 이제 트위터 어카운트고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프레젠테이션을 보시려면 오디토리움을 방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